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책에서 이제 수험생들과 좀 공유할 만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 중에서 공자의 공부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배움 그 자체를 즐겨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책으로 자주 보곤 하는데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좋은 문구들이 정말 많아요. 고전은 워낙 유명하고 보통 논어를 좀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고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책에서도 논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공부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그 힌트를 찾아보자.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라. 그 세 번째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수업을 하다 학생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때가 있다. 솔직히 그럴 때면 식은땀이 절로 난다.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 탄로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게 잘 될 리가 없으니 횡설수설하기 일수다. 공자는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다. 어느 날 제자 자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삶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 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섣불리 알려고 덤벼들지도 않았다. 지금 밤이라서 제가 큰 소리를 내면은 이제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래째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 좀 작게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섣불리 알려고 덤벼들지도 않았다. 이 말에는 알 수 있는 것을 배우는데 힘쓰겠다는 공자의 의지와 스승일지라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담겨있다.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제자들과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토론하며 함께 공부했다. 내가 스승이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배우는 사람이니 제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겸손을 잃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자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것을 아닌지 고민할 때 제자 자로는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에게 가시려는 겁니까? 라는 말로 공자를 말렸다. 그러면서 왜 그와 일하면 안 되는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런 대화를 보면 공자와 제자들은 예의를 다하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스승인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없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자신도 제자들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서로의 고정된 생각을 깨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가는 공부를 하고자 했다. 스승과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해 나만의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당신의 공부가 실패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수험생들하고 좀 같이 다뤄보고 싶어요.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수험생들 좀 많이 공감하시나요? 보통 이제 초시생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해보면은 초시생분들이 시행착오 중에 가장 큰 시행착오는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초시생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강사님들은 OT 강의에서 본인의 강의를 들으면은 합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1년이라는 과정을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다 들으라고 하죠. 그리고 합격생들이 뭐 추천하기를 하면서 계속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이제 초시생분들은 강사님의 커리를 다 따라가면은 완벽하게 공부했으니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수험생들이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요. 아니 6개월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5과목이나 3과목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목 수가 많잖아요. 적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강의만 듣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회독과 반복과 복습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과정을 계속 넘어가기만 해요. 그게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출 회독이 안 되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기만 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조급해지니까 불안하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되죠. 또한 강사님들은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넣음으로써 수험생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이용하는 거죠. 수험생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교재를 풀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고 못 풀면은 두렵고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빠르게 단기 합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정을 반으로 줄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끔 하고 직접 해독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사님들은 이제 조언을 줄 때 늘 항상 강의를 밑바탕으로 해요. 강의를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강의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과목은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밀린 과목, 안 나오는 과목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험생들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문제를 풀거나 뭐 기본서를 보고서 기출을 풀려고 하거나 할 때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뭐 이론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론을 달달달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여유를 가지시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틀리세요. 여러분들 보통 뭐 인풋 연습도 하고 아웃풋 연습도 할 텐데, 틀리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일단 틀리면서 내가 배웠던 이론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수험생들 계시잖아요. 노베이스 수험생들.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가장 시행착오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합격생도 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양이 너무 많은 과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양도 많고 과목도 많고. 그런데 바로 공부했다고 바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 틀리는 거에 대해서, 틀리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고 다시 초조해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불안하니까 들었던 강의 다시 또 들으려고 하거나, 불안하니까 남들이 유명하다는 교재 더 풀어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양만 느는데 정작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쿨해지세요. 저도 학교생 배출할 때 수험생들이 항상 늘 말을 해요. 우리는 바로바로 안 풀린다. 대신 안 풀려도 좋으니까 일단 한번 분석하면서 알아가자.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이렇게 말을 드려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실제로 한 여러분들이 해독을 그래도 좀 많이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강사 게시판에 물어보던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과외를 하니까 수험생들과 늘 항상 말을 해요. 만약 영어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제가 카톡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럼 제가 답변 다 드릴 테니까 넘어가세요, 여러분. 막히는 거 하나하나 괜히 그거 잡고 있다가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물어보시면은 빨리 그냥 물어보고 뭐 카페에 올리든 강사 홈페이지에 올리든 질의응답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좀 늦더라도 어쨌든 강사님이든 조교든 답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면 남들이 모를 확률도 커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막 문장 구조 같은 거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똑같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과정에서 모르는 건 괜찮아. 그럼 나중에 뭐 계속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필요한 거 암기하면 되고 이해가 필요한 건 이해하면 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하면 되고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시간 없다. 모르는 거는 빠르게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그런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강의에서 강사님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에서 만약에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가 해설이 잘 안 나왔다. 그럼 기본서를 발주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 처음에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독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전략적으로 해독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세요. 그거는 굳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시간, 지지 끌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중요해. 그럼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수험생들이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본인이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왜?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